안녕하십니까, 이세나입니다. 더 큰 코리아에는 70여 명의 YTN 글로벌 리포터들이 52개 나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명의 열혈 리포터가 준비한 다양한 세상 속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첫 순서는 호주와 영국입니다. 음악과 음식, 즉 K-팝과 K-푸드를 넘어 이제는 K-뷰티와 K-무술의 시대가 올까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우리 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모습, 지금 전해드립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서정 대표. 10여 년 전 직원 2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6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선 한국에 있는 미용실보다 낫다는 입소문이 퍼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에서 들어가 봐도 여기만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컬러라든지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를 커트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저는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항상 와서 머리를 하고 가요. 서정 대표는 지난 2000년 어학연수를 통해 호주와 첫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 후 아예 호주의 터를 잡고 지난 2007년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은 지금 서정 대표의 미용실은 브리즈번에 있는 1,700여 곳 가운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1위 지금 브리스번 시티에서 10km 반경 내에서는 저희가 1위를 또 했었습니다. 거의 100위, 그러니까 살롱 오픈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거의 100위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미용실로 성장했지만 서정 대표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 워킹 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저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거의 1년 주기로 또 다시 바뀌는 문제 때문에 거의 1년 중에 한 7, 8개월은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미용업을 한 지 어느새 25년. 하지만 지금도 영업시간이 끝나면 부족한 점을 채우며 늘 감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계 미용사를 인정하지 않던 편견을 실력으로 이겨내고 브리즈번 최고의 미용실로 성장시킨 비결이죠. 한국 헤어드레서들이 우선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언어는 저희가 호주 사람들처럼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젊으니까 조금 도전해보는 거를 좀 해라고 하고 싶어요. 영국 런던 아이슬월스에 있는 특공무술 도장입니다. 특공무술하면 군인이나 경호원 등 특수요원들이 배우는 무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도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Because it keeps me strong and fit and healthy, and it helps me to defend myself. 건강은 물론이고 예의 범절까지 배울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good exercise, good for the mind. It gives her good discipline and to learn to respect the word of master, obviously, and helps her with her understanding and patience also at school.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태용 관장. 지난 2005년 유럽의 특공무술을 알려보겠다는 목표 하나로 런던에 왔는데요. 그 인기는 놀라웠습니다. 영국 입성 5년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수련생이 특공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영국 현지 대학교에서 무술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하는 클럽 형태의 무술 도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국 그 귀족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래서 이것을 규정화하려면 그 대학 과정에서 자격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10여 년을 준비를 해서 2015년경에 그 더비 대학이라는 그 체육학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모도학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선수들을 모아
한국 무예 대회를 열었는데요. 4살 꼬마아이부터 20대 청년까지 250여 명이 출전해 무술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특공무술의 고수가 있습니다. 이태희 관장, 이태용 관장의 동생이죠.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하다가 형과 함께 영국에서 특공무술 사범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재밌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배우 생활이 아닌 특공무술 사범으로서 제2의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되게 뿌듯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형제는 용감했다. 한국의 특공무술을 알리는 이태용, 이태희 형제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도전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언어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또 그것이 나중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인 약 250만 명이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가 담긴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 위안부 소녀를 위로하는 듯 촛불을 들면서 화면에 집중합니다. 장소는 미국 달라스의 한 유대인 사원. 위안부의 역사를 미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는 시민단체 잊히지 않는 나비가 주최한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학살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그 학살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분들하고 연대감을 만들어서 이 위안부도 꼭 한국에서 아시아만이 아니고 유럽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대해서 더 넓혀가고 싶습니다. 행사에는 한인 동포는 물론 현지 인권 운동가들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위안부는 나라와 종교를 넘어선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t makes me want to cry when I hear about it. That they were just taken and used for the pleasure of the men and then dumped. Not what I think this world should be about. 행사장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전시되었는데요. 멀리 타국에서도 할머니들의 회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think it's part of our current situation as well. I mean, we are living in a difficult time in our world. We have contemporary human rights abuses, and I don't think we're going to be able to heal any of those until we really uncover and acknowledge what has happened. So that's, my goal is for people to simply learn. 시민단체 잊히지 않는 나비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위안부 피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겪었지만 통일을 이뤄낸 지 30년이 돼가는 독일. 한때 죽음의 띠라고도 불렸던 동서의 국경지대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분단의 아픈 역사를 극복한 독일의 역사를 본 아이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김은경 리포터가 아이들과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한갓진 마을에 외로이 서 있는 망루. 주변에는 국경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팻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한때 남북한의 DMZ, 비무장지대와도 같았던 이 지역에서 독일을 동서로 가로질렀던 체크포인트 알파 관측소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던 군사 요충지인데요. 올해 여름 한국인 학생과 유럽 지역 동포들 100여 명이 독일 통일의 역사적 배경을 배우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독일 분할 통치 그리고 이념 탓에 만들어진 또 한 번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 지금의 한반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고 그렇게 분단됐어도 그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듣고 우리나라랑 다를 점이 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단 28년 동안 동독 시민 7만 5천여 명이 서독으로 넘어가려다 실패한 만큼 동독 탈출에는 결사적인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베르톨드 뒤커시는 16살 때 혈혈단신 지뢰밭을 기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Die weitere Gestaltung meines Lebens war natürlich sehr schwierig für mich, aber ich kürze jetzt ab. Ich bin Journalist geworden. 독일 분단은 80년대 소련 통치하에 있던 동유럽에서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심해지며 결국 지난 1990년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역사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서로 남한, 북한이 다르게 살아온 문화가 있을 만큼 그 문화를 모두 없애지는 않고 각자 이렇게 잘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단순하게 휴전선을 없애고 영토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교류부터 점차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로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상품인 난타가 최근 타이완에서는 환경보호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타이완의 우유니 사막이라 불리는 생태공원 타이중 고미습지. 갯벌이 널찍이 펼쳐진 이곳에 경쾌한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 노래에 맞춰 현지 아이들이 기운차게 펼치는 한국 대표 문화상품 난타 공연입니다. 공연으로 땀을 흘린 뒤에는 아름다운 곡선의 부채춤도 펼칩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춤을 통해 타이완 환경 보호를 외치는 청소년 단체 가온누리의 공연입니다. 就是如果有人打错的话，我们就是比较厉害的也都会去，就是跟他们，就是指导他们说，这里打错啊，然后我们也会用。 가온누리는 2014년 제주도에서 시작한 청소년 예술단으로 국내외에서 난타 공연을 하며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만든 박진수, 이주연 부부. 3년 전 타이완 중부 타이중에 온 두 사람은 맞벌이 부모를 둔 도시 외곽의 현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이곳에도 타이완판 가온누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문화를 통해서 얘네들이 자신감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경험상 난타더라고요. 난타를 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가온누리는 올해 3월 고미습지를 지키는 환경보호대사로 임명받기도 했는데요. 환경보호운동은 도심 아이들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클 수 있다고 믿어요. 그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찾아갔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완 아이들이 한국 문화로 지구 환경을 돕는 가온누리.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아이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인들의 설날인 마타리키 행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동포 커플이 특별한 공연을 한다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서 15%를 차지하는 원주민 마오리족. 올해도 전통 축제 마타리키가 열렸네요.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요? And apparently on YouTube, they've had thousands and thousands of hits. So here's the challenge that we're all out to all of you here today. Please, we put your hands together. Show some aroha for this beautiful duo, Daniel and Ashley. 무대에 오른 두 사람. 뉴질랜드에 사는 정민규, 홍다예 부부입니다. 이곳에선 마오리어로 노래하는 한국인으로 더 유명하죠. Kare kare
호주에 살았던 아내 다혜 씨에게 뉴질랜드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 마오리 노래를 추천했다는 남편 민규 씨. 부부가 부른 노래는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eautiful just to know there are another people that are learning our Waiata Māori here in New Zealand. So it's beautiful and appreciated their gifted talents and singing to share the culture. That's what it's all about. 뉴질랜드 사회의 소수자인 한국인이 이곳의 소수 언어 마오리 말로 들려주는 노래.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좀 다문화 사회잖아요. 이걸 통해서 현지의 뉴질랜드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마음도 더 이렇게 넓혀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